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 죽전 부인입니다. 오늘은 2008년에 굉장히 핫했던 키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19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미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6만 명, 4만 명, 6만 명, 10만 명, 16만 명, 3월 31일 기준으로 16만 명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태리가 1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8만 7천 명. 중국은 계속 숫자가 멈춰 있는데 실질적으로 1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지금 유럽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공장이 스탑된 곳이 많습니다. 자, 미국 코비드19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6.7만 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이 1,300명입니다. 뉴저지는 뉴욕에 가깝죠. 1.6만 명.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8만 명이죠. 지금 딱 반이에요. 반, 절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서 심각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1,000명이 넘는 곳이 주가 24곳이 넘고요. 현재 이 사진은 센트럴파크 뉴욕의 임시병원을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뉴욕이 중요한 게 뉴욕이 우리랑 면적이 비슷해요. 어디랑? 서울. 인구도 비슷해요. 여기가 800만 대고 우리가 900만 대입니다. 그래서 서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FDA에서 리퍼퍼스 드러그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리퍼퍼 드러그는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두 가지를 코비드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이 두 가지 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자회사 산토스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다음에 바이엘로부터 클로로킨 100만 정을 제공받았습니다. 지금 급한 거죠. 미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죠. 지금 매우 급하다. 심각하다. 요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감염 항생제 있습니다. 항생제까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난다고 제가 예전 강의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얼마 전에 600억 불 정도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이죠. 120억 달러를 통화 스와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 시중은행들에서 87억 2천만 달러를 응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응찰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한 것에 비춰볼 때 달러와 유동성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달러가 많이 필요했으면 응찰 규모가 한도를 넘어섰을 것.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0억을 600억 중에 5분의 1이죠. 5분의 1. 120 곱하기 5 하면 600이 나옵니다. 자, 5분의 1 맞죠? 이 중에 87억 정도만 응찰을 했으니까 다 응찰을 못했으니까 바운더리가 얼마나 남았냐? 90으로 하면 한 33억 정도, 33억 달러를 은행에서 달라고 응찰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상한 말이 뭐냐면
그럼 달러가 모자르지 않으면 응찰을 87억 달러, 이게 100억 달러로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죠? 1000억, 조, 10조, 뭐 한 12조 되겠네요. 12조니까 한 90억 달러를 하면 거의 뭐 한 10조에서 11조 사이 되겠네요. 아니 돈이 있어요, 시중은행에. 그러면 이거 응찰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상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좀 계속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을 발표를 했죠. 70%까지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한 8조 원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소비를 하라는 거죠, 소비를 해서 돈을 써라. 돈이 흘러가게끔 운영해라.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린 지금 70%까지 주잖아요. 미국은 7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그 이하면 다 받고요. 1200달러. 그리고 그 이상이면 소득이 100달러 커질 때마다 5달러씩 지원금이 줄어들어 9만 9천 달러가 되면 지원금이 0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만 불이면 현재 기준으로 1.2억이죠. 1.2억 정도까지는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좀 상이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금액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못 받아. 근데 미국은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래, 여기서부터 깎아줄게 5%씩, 뭐 이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보시는 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코 알아보도록 하죠. 키코, 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가 따옵니다. 자, knock in, knock out. 자, 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통화옵션 계약입니다. 통화옵션 계약이고, 키코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 자, 뭐라고 써있나요? 키코는 사기다.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죠. 키코는 사기다. 뭘까요? 자, 여기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2020년 3월 최근이죠.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조정안 수용해서 42억 배상 완료. CT산업은행은 분쟁 조정안 불수용하겠다. 신한하나 대구는 기한 제한장 요청을 하겠다. 은행권 키코 조정안 수용에 부정적 법적 책임 없어. 자, 은행별로 배상의 금액은 신한 150억, 우리 42억. 여기는 조정안 수용했고요. 산업 28억, 하나은행 18억, 대구은행 11억, CT은행 6억으로 총 256억입니다. 이중 우리은행만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서 42억 원을 두 개 기업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역시 완성이 됐고, 은행들은 법적 의무가 없는 키코 배상을 진행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키코를 한번 보시죠. 키코. 자, 키코.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든 거예요. 940원.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그냥 1000원을 곱해보죠. 1000만. 10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10억이죠. 100억. 그러니까 1200원 계산하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120억이네요. 근데 이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00억이 좀 안 되겠네. 이러면 94억이죠. 자, 940원에 1달러죠. 1달러가 1000만 달러 계약을 하면 900원에서부터 940원 환율일 경우에만 누가 이익이다? 기업이 이익이다. 그리고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돼요. 그리고 960원으로 넘어가면 막힌 지옥이 시작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940원에 계약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환율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보장한다고 한 해지를 건 거죠. 해지를 걸고 이게 대세 상품이 된 거죠. 대세 상품.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샀습니다. 많이 팔았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940원부터 900원까지는 이익이에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계약 해지. 그리고 요 기간까지는 그냥 시세로 팔 수 있고 960원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헬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죠. 뭐냐면 제가 이제 다 써봤어요 한번. 자, 94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 무효. 낙아웃이라고 해요. 낙아웃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여기 1000만입니다. 1000만 달러에 대한 환차손을 감수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000만 달러니까 이거를 하면 지금 94억이죠. 그러면 만약에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뭐 890원이 됐다고 치면 89억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계약했다는 데는 5억 원 환차손을 기업이 감수해야 되는 거. 그럼 기업은 도대체 어느 때 이익이냐? 요때만 딱 이익이에요. 940원에 계약을 해서 940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40원에 계약을 했는데 900원까지는 이익이에요. 왜 이익이냐면 내가 900원에 이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면 내가 994억에 샀잖아요. 994억에 계약을 했는데 900원까지는 1000만 달러일 경우는 90억이잖아요. 그죠? 곱하면 쉽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차익이 4억이 발생하는 거죠. 4억이 이익인 거예요. 900원 갔으면. 근데 이 900원을 한 번이라도 더 떨어지면 계약 해지돼요. 낙아웃. 계약이 해지돼요. 한 번이라도 출렁해서 여기 떨어지면 낙아웃. 그러면 여기서 환차손 이걸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890원인 경우에 5억 원 환차손이 나는 거고 900원까지는 4억이 여기서 은행에서 주는 거죠. 은행이 4억이 손해죠. 4억이 손해라고 이거를 기업한테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900원에서 940원은 똔똔이니까 900원까지는 이익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납기는 자, 이 940원에 계약을 했는데 960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2배에서 3배를 더 사서 은행에 물어줘야 되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낙아웃은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 거죠?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890원이 되면 낙아웃이 돼서 계약이 무효되고 요 금액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5억 원 그냥 계약이 깨져서 5억 원 환차손이 난 겁니다. 난 건데 납기는 뭐냐면 960원을 넘어서면 그냥 끊임없이 어떻게 되죠?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이 2배에서 3배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2배일 때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게 1000원 됐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960원 넘어서 1000원이 되면 2배 계산하면 2배를 물어줘야 되니까 2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계산하면 200억이죠. 왜냐하면 자, 1000만 불이니까 1000만 불이니까 1000만 불이 100억이죠. 100억이니까 여기 2배 계산하면 200억이죠. 맞죠? 3배 계산하면 1000만 불이 300억이죠. 자, 근데 940원을 2배 계산하면 188억이고요. 2배 계산하면 돼요. 3배 계산하면 282억이에요. 그래서 200억에서 188억 빼면 12억이 나옵니다. 12억을
내가 은행에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싸게 사서 물어주는 거죠. 그리고 3배 계약, 그러니까 키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배 계약짜리가 있고 3배 계약짜리가 있어요. 3배 계약 상품 들었으면 3배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배일 때 282억에서 300억 빼면 18억 남죠. 18억 물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환율이 정확하게는 1600원까지 갔죠. 1600 가까이 갔고 1500원으로 이제 계산했습니다. 2배, 그러니까 100억에, 자 이게 1500원일 때는 어떻게 되죠? 150억이죠. 1000만 불이. 그죠? 그럼 2배 계산하면 300억이죠. 300억이고 940원일 때는 똑같죠? 그러면 1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배일 때는 150억에 3배니까 450억. 그리고 빼주면 282억 똑같으니까 168억. 손해가 그냥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8,600원까지 됐으면 더 커지겠죠.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낙아웃은 계약 소멸인데 낙기는 소멸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잖아요. 요때 2007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낮았기 때문에 요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출렁거릴 거를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하고 또 은행들에서는 괜찮다. 이거 사도 된다. 엄청 팔았어요. 엄청 판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이때 뭐죠? 금융위기. 금융위기 와서 우리는 수출 국가라서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위기가 오면. 그래서 기코 판매의 총 손실액이 3조 2천억.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뭐 이런 회사들이 상장 폐지됐고요. 태산일 시대는 영업이익 500억 규모의 키코 손실에 오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 키코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화냈지. 하지 말자. 필요하면 그냥 미리 달러 사놓자. 기업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그냥 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벌자고 이걸 하면 안 돼요. 조금 벌자고, 자 보시면 아까 940원에 얘기했잖아요. 조금 벌자고 얼마까지? 900원까지. 여기 40원 벌자고, 40원 벌자고 해지를 한 거잖아요. 이거 890원 이렇게 떨어지면 또 계약이 파기돼요. 폐쇄돼요. 계약이. 그럼 여기서 또 손실이 나고. 그리고 또 940원부터 960원까지는 이 실제 환율대로 그냥 바꿀 수 있으니까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960원이 넘어갔다. 그럼 961원부터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손실이 곱하기로 나니까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니까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돈 물어주고 하라는 게, 이런 거 제대로 설명 안 했다는 거죠.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팔았다는 거죠. 결국 판 데도 힘들어요. 그리고 산 데는 더 힘들고. 그래서 해지는 하면 안 됩니다. 해지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지금 뭐 이슈 되고 있는 요새 DLS로 뭐 많이 회자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기회 되면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달러가 필요하다, 수출 기업인데, 그러면 그냥 미리 사놓으세요. 미리 사놓자. 일정 부분. 이런 거는 이런 거 하면 그냥 기업이 흑자도산할 수 있습니다. 흑자도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 환율에 취약합니다. 자, 오늘은 2008년에 이슈가 됐던 키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는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잘 들으셨기 바라고, 특히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수출 관련 담당, 뭐 환해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해지 상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